영민 상사 것 맞죠? 자, 3월 3일 날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산취득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당사는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30%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국고보조금 중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차입금으로 처리해둘 거죠. 근데 3년 거치 분할 상환할 의무 부담하니까 우린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고, 상환 의무가 없는 거는 우리 회계상에서는 그냥 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3월 3일 날 우리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억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장기 차입금이고, 자, 이 돈은 산업자원부에서 들어왔네요. 그럼 산업자원부로 갚아야 되고,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 국고보조금은 보통 예금 차감 계정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 사용해서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둬야 되겠죠. 지금처럼 뭐 성공하는 경우에 분할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도, 조건부 상환이라 하더라도 일단 다 차입금 처리해 두고 나중에 뭐 안 갚아도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3월 12일 주식회사 서초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대금 중 일부를 지난 2월 15일 주식회사 반포에서 수취한 받으러온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 결제하였다. 자, 그럼 우린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산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51번 매입 과세고, 그리고 우리가 대금 지급할 때에 주식회사 반포한테 받았던 받으러옴을 120만 원 주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결제했네요. 그럼 배서 양도 부분도 거래처 신경 쓰면 되겠어요. 자, 날짜 3월 12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우리가 원재료를 200만 원 별도에 샀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초에서 구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맞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주식회사 반포에서 받은 걸로 금액 120만 원 배서 양도했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부분만 잘 하셨으면 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3월 14일 제품을 모닝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고 총 신고 가격은 38,000달러, 결제 금액은 4만 달러이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이고 회계고 전부 다 결제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이 앞에 있는 FOB CIF는 대금 결제 조건, 뭐 선적일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 그리고 그 운임비를 누가 부담한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결제 금액에 적혀 있는 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4만 달러고 달러당 1,200원이면 우리 4,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직수출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3월 14일 날 16 수출이고, 우리는 뭐 제품을 수출하는 거고 금액은 4,800만 원. 거래처는 모닝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니까 전부 다 전액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15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만 원 현금 배당 결의를 하였다. 당사는 이익준비금이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을 해준 거는 이익준비금을 10% 적립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1,000만 원만큼 지금 현재는 배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결의일 날 회계 처리죠. 그럼 이익잉여금을 줄일 거예요. 그럼 3월 15일 날 일반 전표에서 자, 우리는 먼저 대변에 결의일이니까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1,000만 원을 쓰고, 그럼 이익준비금은 우리 현금 배당의 10%가 상법상 최소화 한도죠. 그럼 이걸 2월 이익잉여금에서 줄일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서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승약하고 2017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우리한테 지시한 것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분계 승약하고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작성하는 거네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4월 8일 날 주식회사 용선무역에 제품 2,400만 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7년 4월 3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자,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작성하고 전송한 거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한 거. 그럼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을 팔았고 2,400만 원. 거래처는 용선무역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분계는 생략이니까. 다음 5월 3일자에 강무통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내구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800만원을 매출하고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5월 1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자, 그럼 얘도 우리는 5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5월 3일자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금액은 800만원. 거래처는 강무통상이고 이번에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분계는 없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자, 이걸 부가가치 탭에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가서 자, 지금 4월 5월이니까 일기 확정이죠. 그럼 4월부터 6월이고 지금 방금 두 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해서 지금 둘 다 구매 확인서고 하나는 내국 신용장이네요. 분계를 안 했구나. 그럼 직접 써야겠다. 분계 했으면 여기에 뭐 제품 매출이다 이런 거 쓰면 나오는데 얘는 안 했으니까 직접 써야겠네요. 그럼 4월 8일 거는 구매 확인서니까 이번 구매 확인서고 서류 번호는 1이 몇 개요? 7개. 자, 그리고 이거의 발급일이 2017년 4월 20일이고 거래처는 용선무역, 금액은 2,400만 원이고 다음 내국신용장은 2가 7개네요. 발급일은 2017년 5월 1일날 강무통상이고 금액은 800만 원이다. 이건 이렇게만 써주고 저장 버튼 누르면 끝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뭐 제품 매출이다라고 했었으면 여기에다가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 쓰고 불러오면 불러와질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분계 생략을 했었죠. 그래서 직접 다 쓰셨어야 됐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자, 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이루어진다. 회계 처리는 생략. 자, 지금 적혀 있는 건 예정 신고 때 누락된 자료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전부 다 누락분이네요. 자, 그럼 그냥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지금 뭐 매매추전표에 입력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2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가서 자, 우측에 예정 누락분에서 첫 번째 당사 제품 300만원, 시가 350만원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성산업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그럼 얘는 간주공급 사업상징료니까 350만원을 과세 기타에다가 350만원 써주고, 다음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 한 건 350만원, 35만원. 이제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여기에 와서 350만원에 35만원 공제 받으면 되고, 자, 다음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출 세금 계산서 한 건, 자, 500만원인데 지연 발급했고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27일 날 했대요. 뭐 대놓고 지연 발급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연 발급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우리는 과세 세금 계산서에 5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이외에 다른 기타 수익 금액 제외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업태 종목 코드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며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다. 자, 지금 아래 정보가 있는 이유가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그 하기 전에 가산세부터 보면, 자,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이 85만원이고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35만원이니까 50만원이 되네요. 그럼 50만원을 가지고 우린 가산세로 가서 과소신고에 50만원을 쓰고, 자, 그럼 이 50만원은 우리 가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는 10%니까 10% 하면 5만원이고, 그리고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 3개월 이내죠. 그래서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곱하기로 25%를 쓸게요. 그러면 금액이 12,5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납부불성실은 지금 이 시절에는 따로 계산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50만원 가지고 곱하기 25 나누기 저는 10만 곱하기 92일 하라 그랬으니까 92일을 하면 11,500원이고, 자, 영세율 들어왔을 때 우리 혹시나 하고 영세율을 항상 체크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직수출이나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누락한 게 없죠.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하면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끝났고, 우리 지연 발급에 방금 기계장치 판매한 거 500만원 있었죠. 1% 나오면 가산세는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 명세서로 가서, 자, 문제에서 도매업 제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 2개를 줬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 먼저 금액 5억이고 아래 얘가 23001이네요. 얘가 업태가 도매업의 가전제품이고 얘가 제조업의 기록매체 복제업이고, 자, 그럼 항상 과세표준 이 금액하고 그리고 31번에 있는 이 금액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9번이 과세표준이죠. 그리고 얘도 과세표준이니까 일치해야 되는데 빠진 게 방금 예정 누락분에서 수익금액 제외에 있는 이 부분이 빠졌죠. 지금 수익금액 제외가 우리 간주 공급하고 간주 임대료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그런 것들이죠. 수익금액 제외 생각 안 나시면 우리 세무일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법인조정 가서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 가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해서 우리가 편하게 썼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 쪽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이건 돈 번 거 아니니까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럼 방금 문제에서 첫 번째 거 350이 간주 공급이었고 사업상 증여 그리고 기기장치 매각한 거니까 고정자산 매각이죠. 그래서 이 금액 850만 원이 우리는 수익금액 제외네요. 그럼 수익금액 제외에 850만 원 이걸 쓰면 31번하고 9번하고 금액이 일치해지죠. 이하고 이 두 개가.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난 거고 자, 다음 결산 문제로 가서 2017년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15만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2일에 부족액 15만원 중 5만원은 통신비의 누락임이 밝혀졌고 나머지 10만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자, 그럼 지금 5만원은 밝혔으니까 지금 밝히지 못한 1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금액을 잡손실 처리하라는 거네요. 그럼 얘는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이 부족했다는 건 문제에서 바로 알겠으니까 차변에 잡손실로 처리하고 금액 10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10만원이다. 지워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보험가입일은 올해 절반이네요. 보험료 120만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 전액 보험료로 처리함. 근데 문제에서 월할 계산하라는 말이 없네. 그죠? 그럼 보험료하고 이자는 일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럼 일할 계산하면 뭐 365 계산하면 되겠죠. 아무튼 귀찮아서 이거 쓸게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20만원이면 선급 비용해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네요. 이거 꼭 쓰라는 게 아니고 계산이 귀찮아서 들어온 거예요. 얘는 일할 계산 해주잖아. 그래서 그럼 59만 5,068원이 보험료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니까 보험료 800번대를 방금 봤던 59만 5,068원 취소하고 이만큼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사실 이 문제 미스난 거예요. 월할 계산 하라고 적는 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답안 나올 때 60만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처럼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은 일할 계산이니까 일할 계산으로 이야기했고 자기들이 미스해서 두 개 다 맞다고 한 건데 만약에 문제 내는 사람이 일할 계산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할 계산이 없으면 일할 계산을 하세요. 자,
2번은 됐고 3번 계산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내역이 7월 25일 날 외화예금 $10,000인데 7월 25일 날에 2,200원이 12월 31일 날 2,312.5원으로 올랐네요. 외화예금이니까 자산이고. 그러면 112.5원이 $10,000다. 그러면 112만 5천 원이 올랐네요. 그럼 오른 만큼 차변에 외화예금을 112만 5천 원만큼 높여주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125만 원이다. 112만 5천 원이다. 다음 4번 다음 자산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등록한 후 여기서 산출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자료 입력 또는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제시된 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계장치고 올해 6월 1일 날 취득했고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에는 운반비 70만원과 설치비용 8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취득시 부대비용이니까. 그러면 1600만원 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고정자산에서 기계장치고 코드 100번 자산명은 인쇄기구 취득은 2017년 6월 4일날 자 그리고 얘 정률법이죠. 정률법이고 단기 취득했으니까 1600만원이고 내역연수 5년 그리고 제조해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업종은 13번. 자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 나왔네요. 그럼 얘만 저는 복사해 가서 지금 얘 그냥 복사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창 뜬 건 사용자 수정 눌렀다가 얘 다시 체크하면 다시 계산한다는 거였고 그럼 이 금액 알았으니까 고정자산 등록은 했고 그럼 계산자료 입력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에 이 금액 쓰고 대변에 기계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분계 우리 어려운 분계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쓰시고 싶으면 계산자료 입력 가서 감가상각하면 엄청 많죠. 그럼 지금 문제는 이것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서 계산 반영하셔도 되고 이게 많아서 당혹스러우면 이거 하지 말고 여기에 기계장치 적혀있는 여기에 이 금액만 써서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일단 금액은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서 봤죠. 그래서 그 금액 활용을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분개해 버리셔도 되고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편한 거 하시면 다 똑같은 결과예요. 지금 문제에서도 편한 대로 하라고 계산자료 입력이나 전표로 처리하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까지 끝났고 자 원천징수로 와서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4년 4월 1일에 입사한 장국한 씨의 사원 등록 사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규모문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규모문제부로 입력한다. 자, 장국한 씨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 배우자는 연간 급여 총액이 350만원이니까 우리 소득에 문제가 없죠. 장일남은 대학생이니까 소득 없어요. 나이만 있다 보면 되겠네요. 장녀, 장희진은 소득 없고 그리고 현재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했다. 이런 건 상관없죠. 우리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된다는 표현이 이런 거 이야기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부친, 장부친, 장애가 있고 뭐 소득 없고 그럼 나이도 많으시니까 뭐 문제없이 다 되시겠네요. 박모친도 뭐 나이 많으시네요. 소득 없고 부친과 모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다른 소득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 원래 원칙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주민등록은 다르다 했는데 생계 같이 한다는 걸로 그냥 가름한 것 같아요. 주민등록 다른데 주거 형평상 같이 떨어져 있다 이런 식을 지금 가름한 것 같은데 표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생계 같이 한다는 조건이 내 돈으로 같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부터 하고 연말정산 볼게요. 사원 등록에 장국환 씨의 본인에 대해서는 뭐 사무직이고 특이한 거 다 없었고 장애도 없었죠. 그럼 배우자 이정숙이 배우자는 뭐 특별한 문제 없었죠. 다음 장일남은 나이가 24세라서 안 되네요. 장희진은 나이 문제 없네요. 다음 부친 자, 부친은 70세 넘으셔서 경로자고 장애도 있으시고 어머니 박모친은 어머니 특별한 것 없이 연세는 70세 넘으셨고 자,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는 전부 다 입력이 끝났네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소득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만 장일남이 문제가 있었고 자, 그럼 다음 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연말정산 초과자료는 다음과 같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이다. 전액 장국환 시 본인의 지출액이며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국환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있어서 본인의 전통시장 사용분의 추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장녀, 부친, 모친, 의료비는 전액 장국한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요. 여기 지금 있는 이 의료비들 이야기 하나 보네요. 근데 의료비는 뭐 카드로 다 들어가 있어도 이중공제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리고 본인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액과 자동차세 7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72만원 뺄 거고 장남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다. 장남은 나이가 문제 있었지 소득 금액은 없었죠. 그럼 카드는 문제 없으니까 대중교통이랑 분리해서 장남 거 써주면 되고 얘는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네요. 그리고 모친 신용카드도 모친 문제 없었으니까 직불카드에다가 전용시당을 빼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나이에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 없으니까 본인 거 되고 모친 거 되고 교육비도 대학교니까 되고 고등학교 되고 의료비는 특별한 문제 없고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셨고 65세 이상이고 이건 안 되겠네요. 미용 목적 위한 성향이니까 이건 안 되고 보험료는 본인은 보장성 보험 일반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고 자, 그럼 전체 파악했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장국환 씨를 부르고 자, 먼저 보험료를 보면 본인 거 60만원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85만원 자, 의료비로 가서
장녀는 일반 그 밖의 공제 대상이고, 부친 아버지는 뭐 장애에 쓰셔도 되고 경로자에 쓰셔도 똑같이 나올 거고, 어머니 거는 안 되고. 다음 교육비는 우리 장남은 대학생에 700만 원이고, 다음 장녀는 초중고에 120만 원이고. 자, 다음 기부금은 우리 본인이 종교단체 기부한 거 금액 130만 원이고, 어머니가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200만 원 하셨고. 다음 신용카드 가서, 자, 신용카드에서 본인 거가 신용카드 영수증 지불카드죠. 자, 본인이 1928만 300원인데 여기에서 자동차세 72만 원 있으니까 1856만 300원만 신용카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금액만 신용카드에 쓰고, 다음 현금 영수증은 지금 장남이 쓴 건데 250 중에 24만 원 빼면 226만 원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24만 원 썼다는 거고, 다음 어머니 신용카드는 직불카드인데 전통시장 11만 원 빼면 156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11만 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분도 380만 원이나 연말정산 받겠네요. 자, 다음 자, 이번에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다정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 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자, 배당 소득 300이고 뭐 지급 영수는 4월 10일, 그리고 2016년 귀속 이익요금 처분 계약서상 배당금 지급한 거다. 16년 귀속이면 결의일은 뭐 전부 다 17년도 올해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코드 100번, 이름이 김다정, 거주자고 배당이라고 쓰면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내국인이고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건 없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해 버려야겠네요. 자, 그럼 뭐 우리는 간단하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4월 10일 했고 김다정이고 주어진 것만 하라 그랬으니까 결의일자 안 알려줬잖아. 그럼 얘 손댈 필요 없겠죠. 알려줬으면 결의일로 쓸 건데. 자, 그럼 배당 받은 게 300만 원이고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14%. 문제도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만 쓰면 이번 문제도 끝났어요. 이자가 25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영업 대금이익이 25%고. 근데 우리가 은행이 아닌데 상대방도 은행이 아니면 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니까 시험 목적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